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생산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테슬라가 이제는 $1 트릴리언을 넘어 $2 트릴리언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웹부시의 다니엘 아이브가 이런 예측을 좀 공격적인 애널리스트인데요.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요. 근시일 내에 $2 트릴리언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 근거는 테슬라가 무난히 올해 80만 대는 충분히 팔고도 남을 거라는 굉장히 optimistic한 이런 전망을 내놓은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80만 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밸류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작년에 정말 급격히 올랐는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는 차 판매량 플러스 이제 플랫폼 사업인데, 테슬라는 차 한 대 한 대 팔 때마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80만 대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올해 100만 대를 팔아야지 높은 밸류에이션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플러스 페드가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좀 붙어있긴 합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혁신적이어도 그런 큰 돈의 흐름에는 역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올해도 저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 캐파는 지금 프레몬트만 해도 거의 70만 대죠. 그러니까 만드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문제가 아닌데 가격입니다. 가격.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이 밸류가 유지가 되는데, 테슬라도 그에 걸맞게 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최근 기사로 $2 트릴리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론 바론이 작년 10월에 이미 $2 트릴리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이제 이분 굉장히 유명한 자산가들 중 하나인데요. 정말 대규모 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요즘 스타트 할 때마다 참 이런 거예요. 저 역시도 너무 부러워서, 물론 개인 돈은 아니지만 이분이 갖고 계신 인베스트 펌에서 테슬라 주식을 무려 730만 주를 갖고 있고, 평균 그때 단가는 43불이군요. 물론 이제 분할 전이니까 아마 그때 분할 전에는 $200 이상으로 사셨을 테지만 지금 이제 분할 후 가격으로 이렇게 돼서 미리 이렇게 보는 안목들이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참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지금에 있는 공장에서도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C죠. Quality Control? 차를 만들면은 이 차가 제대로 검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거를 이제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이제 컴퓨터나 기계가 차가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면 지금 이 차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됐는지를 완전히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외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이 QC, 퀄리티 컨트롤에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이게 생산의 버틀넥입니다. 이게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는 현재 있는 공장으로만도 수백만 대 생산하는 건 일도 아니고 단가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80만 대를 팔기까지 그 비싼 가격 때문에 그 판매량이 좀 저조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문제인데, 이런 퀄리티 컨트롤까지 완벽히 자동화를 한다면은 테슬라는 가격을 더 다운시킬 여력이 생기고요. 지금 다른 이런 산업들 지금 보십시오. 비행기라든지 엔진을 만든다든지 모빌홈, 모터사이클, 여기 지금 자동차도 있죠. 오토모티브 파트. 대부분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 8%까지 갑니다. 이게 에러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면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10개 중 하나 좀 안 되게 불량률이 난다라는 거죠. 워낙에 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조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생산에 함에 있어서 항상 이 문제가 터집니다. 퀄리티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퀄리티 이슈는,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수요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생산이 그걸 못 쫓아갔기 때문에 이걸 좀 덜 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을 덜 체크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단차가 나오고, 물론 거기다 또 이제 그런 생산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자동화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더 얻을 수 있고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걸 많이 지금 퀄리티 체크를 하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나마 좀 최근 뉴스를 보면 이 지금 사진이 지금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혼다 공장입니다. 이게 2018년 모습인데요. 지금 퀄리티 컨트롤 인스펙션 하는 장면입니다. 기계가 안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복잡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고, 그때 제가 재미난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든지 조립하는 인원들은 앞으로 이런 4차 혁명에 의해서 자기 잡이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지만 위에 매니저군은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숙련된 노동자를 뽑기가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테슬라는 끊임없이 이제 퀄리티 컨트롤마저도 어떻게든 자동화를, 그러니까 계속 테슬라의 이런 혁신,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든지 딥러닝만 의존해서는,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만 잘 작동하지 아직까지 인간같이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지금까지 엄청난 혁신을 이뤄왔고, 지금 누구도 내연기관에서 어제 소개시켜드렸지 이렇게 싱글 피스로 팡팡 찍어내는 걸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초고요. 그걸 자동차에 이렇게 적용하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 된다라면 정말 생산의 날개를 달고 단가마저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오르는 주식에 대한 밸류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산이 답이고, 지금 테슬라가 계속 아주 혁신적으로 누구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카메이커보다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기본 데이터는 토요타가 4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져다가 지금 거의 70만 대까지 캐패시티를 올린 데다가 지금 테슬라는 엄청나게 그 누구 어떤 회사들보다도 차를 무지막지하게 빨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것까지 더해진다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빠르면서도 퀄리티도 좋아진, 그러니까 무난히 진짜 올해 잘하면 100만 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2 트릴리언 달러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2 트릴리언 달러는 이미 작년 초창기 때부터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이거는 좀 이제 그림자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결국은 리콜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리콜이 아니라 15만 8천 대가 어떤 리콜을 당했냐면, 한국에선 대부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에 모델 S와 X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모델들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MNC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게 참 이런 면들이 참,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어떠한 자동차 회사가 겪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메모리가 이제 문제인데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테그라 칩을 쓴 컴퓨터가 이 MCU 파트가 문제인데 한 5년 6년쯤 지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메모리를 계속 썼다 지웠다 하니까 결국 이러다 이제 가시는 거죠. 너무 많이 썼다. 이게 수명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근데 이제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게 아무래도 잦은 업데이트라든지 빠른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 하드웨어가 감당이 안 되고 이제 메모리가 나가게 되고, NHTS에서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만든 테그라 이 3 프로세서와 이 8기가 스토리지의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결국은 계산해 보면 언젠가는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하긴 그냥 5년 6년 전, 그러니까 하드하게 써도 원래 아마 이게 테슬라가 8년쯤으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하드하게 쓰면 결국 5년 안쪽으로 이제 망가지니까. 근데 전자기기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망가지면 5년쯤 지나면 사야지 이런데, 차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생각보다 오래 쓰니까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기존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고, 테슬라가 이렇게 프론티어로 뛰면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잘 해결될 거라고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자체 생산을 하니까요. 지금 테슬라는 직접 설계를 해서 MCU 유닛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설계를 하니까 새 모델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길 바라고요.
그런 엄청난 생산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이 테슬라한테 그러니까 재료를 공급하는, 예를 들면 리튬 마이너죠. 그러니까 알버마린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에 이런 광산을 갖고 있거든요. 혹은 리튬 아메리카라든지, 저도 옛날에 이걸 잠깐 언급을 했었죠. 주변에 이 네바다에 광산을 지금 캐려고, 리튬 광산을 캐려고 준비하는 회사인데, 특히 알버마린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테슬라 때문에 2배나 늘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오늘 주식은 좀 내렸지만 지금 6개월간의 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로 뛴 것을 알 수 있고요. 리튬 아메리카도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10불 선에 있었는데 이제 2배 이상 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테슬라가 이런 혁신을 계속 이뤄가서 100만 대, 200만 대를 계속 돌파해줘서 지금같이 계속 가파른 성장을 이뤄가줬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